한국 아파트가 뉴욕보다 따뜻하다고?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15년을 바친 부동산 펀드 매니저가 코웃음 쳤습니다. 난방비 월 7만 원, 실내 23도. 말도 안 되는 숫자였죠. 그런데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뒤 그는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집 담보로 100만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뉴욕 본사는 맹렬히 반대했고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의 결단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LA 입주 경쟁률 350대 1, 뉴욕타임스 일면, 그리고 200억 투자 성공. 대체 그날 밤 온돌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미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3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에서 부동산 펀드 매니저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제 전문 분야는 해외 부동산 투자 분석이죠. 한국과의 인연은 5년 전 서울 강남 오피스 빌딩 투자로 시작됐습니다. 그때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가 기억나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나라였죠. 하지만 주거 문화는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2024년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 파트너 박진수 대표가 보낸 서울 송파구 아파트 투자안, 규모는 1,500만 달러였습니다. 부사장 데이빗 존슨이 제안서를 집어던졌어요. 3,000년 전 기술에 우리 돈을 쏟아붓자는 거냐고 비웃었죠.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온돌 시스템 기반 에너지 효율 아파트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데이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 난방비 월 7만 원, 평균 실내 온도 22.5도. 제 맨해튼 아파트는 월 50만 원 넘게 내는데도 18도를 겨우 유지했거든요. 데이빗이 냉소했습니다. 월 7만 원? 물리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의 과장 광고라고 단정했죠. 화상회의로 박 대표가 연결됐습니다. 서울 시간으로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그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바닥 및 온수 파이프로 복사열을 내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공기가 아니라 바닥을 데워서 에너지 효율이 40% 높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겨울 난방비가 정말 월 7만 원이냐고요. 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하 15도 한파에도 실내는 23도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집에서 반팔을 입고 산다고 덧붙였죠.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영하 15도의 반팔? 사기라고 했어요. K-팝, K-드라마처럼 온돌도 포장하는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데이빗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투자 불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1,500만 달러를 걸 순 없다고 했죠. 그때 박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오시라고요. 3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서울에 와서 실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거짓이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데이빗이 소리쳤습니다. 마크, 정신 차려. 이건 명백한 사기야.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3주면 충분하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박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서울로 가겠다고요. 그는 바로 답장했어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월 7만 원 난방비, 영하 15도의 반팔. 정말 가능한 걸까요? 제 아파트는 난방을 틀어놨는데도 발이 시렸어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이불을 2장 덮었죠. 그래도 밤에 추위에 깨곤 했습니다. 만약 한국 데이터가 진짜라면 미국 부동산 시장에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사기라면 제 커리어에 오점이 남을 거예요. 일주일 후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 동안 온도를 조사했어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 역사는 고구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가정 보급률 99.8%. 거의 모든 집이라는 얘기였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1월 말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영하 5도 정도였죠. 박 대표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송파구 아파트로 간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25가구 섭외했고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난방비 고지서, 에너지 사용량, 온도 측정 전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과연 뭐가 나올까요? 차가 송파구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영하 10도였습니다.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었죠.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1205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복도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문 앞에 60대 후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옷차림이었어요. 반팔 티셔츠에 면바지. 겨울인데요. 영하 10도인데 말이에요. 박 대표가 소개했습니다. 김철수 씨, 이 아파트에 15년째 산다고 했어요. 김 씨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슬리퍼를 통해서도 온기가 느껴졌어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온도계를 꺼냈어요. 거실 중앙에 놓았습니다. 김 씨 부인이 녹차를 내오셨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얇은 긴팔 하나만 입고 계셨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23도. 창밖은 영하 10도인데 집안은 23도였어요. 온도계를 다시 봤습니다.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냐고요. 김 씨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고지서를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72,000원. 지난달 난방비였습니다. 미국 달러로 약 55달러. 제 맨해튼 아파트는 380달러를 냅니다. 거의 7배 차이였죠. 게다가 이 집은 제 원룸보다 2배는 넓었어요. 고지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조작 흔적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정식 발급된 고지서가 맞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로고, 발급 날짜 모두 정상이었어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온돌 때문이라고 했어요. 바닥을 데우니까 실내 전체가 따뜻하다고 했죠.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뜨겁지는 않고 딱 적당한 온기였습니다. 다른 방들도 봤습니다. 안방, 작은 방, 부엌, 화장실. 전부 똑같이 따뜻했어요. 집 전체가 고르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보일러에서 데운 물이 바닥 및 파이프를 순환한다고 했어요. 복사열 방식이라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했죠. 그날 오후 새 집을 더 방문했습니다. 9층은 30대 부부, 2살짜리 아이가 바닥에서 기저귀만 입고 놀고 있었어요. 실내 24도, 난방비 8만 원. 15층은 70대 노부부, 실내 22도, 난방비 6만 5천 원. 20층은 40대 독신 남성, 실내 23도, 난방비 5만 원. 4가구 평균 실내 온도 23도, 평균 난방비 6만 7천 원. 제 아파트는 18도에 380달러였죠. 저녁이 됐습니다. 김철수 씨 댁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김 씨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라고 했어요. 온도를 직접 경험해 보라고 했죠. 박 대표도 권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사실 궁금했거든요. 정말 밤새 따뜻할까? 작은 방을 내주셨습니다.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침대가 없었습니다. 한국식 잠자리라고 했어요. 바닥에서 잔다고요? 의아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등 전체로 온기가 전해졌어요. 45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겨울에 발이 이렇게 따뜻한 적이요. 뉴욕에서는 양말 2겹을 신고 자도 발이 시렸거든요. 눈이 감겼습니다. 편안했어요. 너무 편안해서 무서울 정도였죠. 이게 정말일까?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의 온기는 진짜였어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죠. 오전 7시 30분. 놀라웠습니다.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거든요.
14시간 비행과 시차 때문에 피곤했는데 말이에요. 몸이 개운했습니다. 뻐근한 데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픈데 오늘은 전혀 안 아팠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밤새 온기가 유지됐던 겁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김씨 부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김씨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역시 반팔 티셔츠였습니다. 저도 반팔이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겨울 아침에 반팔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요. 45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뜨겁고 얼큰했어요. 밥과 함께 먹으니 속이 든든해졌죠. 식사 중에 김씨가 물었습니다. 잘 잤냐고요? 너무 잘 잤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편하게 잔 적이 없다고 했어요. 김씨가 웃으셨습니다. 온돌은 그렇다고 했어요. 한번 경험하면 다른 난방으로는 못 산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 말에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 후 박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물었어요.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오전에 5가구 더 방문하고 오후에는 한국난방공사에 간다고 했어요. 에너지 효율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씨 부부께 인사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했다고 했어요. 덕분에 온도를 제대로 경험했다고 했죠. 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도 온도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날 오전 5집을 더 방문했습니다. 모두 같은 송파구 아파트 단지였어요. 결과는 일관됐습니다. 실내 온도 22도에서 24도, 난방비는 5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집이 있었어요. 3살짜리 쌍둥이가 있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들이 거실 바닥에서 놀고 있었어요. 얇은 옷만 입고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온돌 덕분에 아이들을 바닥에서 안전하게 놀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감기 걸릴 염려가 없다고 했죠. 또 다른 집은 80대 노인 혼자 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관절염이 있는데 온돌 덕분에 겨울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자면 아침에 통증이 덜하다고 하셨어요. 9가구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평균 실내 온도 23.2도, 평균 난방비 6만 8천 원. 제 맨해튼 아파트는 18도에 380달러였죠.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오후에 한국난방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원이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온돌 방식은 공기 난방 대비 에너지 효율이 평균 38% 높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38%덜 든다는 뜻이었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장만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 난방은 아래에서 위로 열이 고르게 퍼진다고 했죠. 복사열 방식이라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직접 데운다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타당했습니다. 이론도 맞고 실제 데이터도 일치했어요. 저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구나.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9가구 방문 결과 에너지 효율 데이터, 온돌 시스템 설명 모두 정리했습니다. 본사에 1차 보고를 올릴 준비였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온돌 시스템 긍정적 검토 의견이었어요. 내용에는 측정한 데이터를 모두 첨부했습니다. 온도, 난방비, 에너지 효율 그래프까지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검증된 기술입니다. 투자를 적극 권고합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본사에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데이빗 부사장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투자 보류. 즉시 귀국하라. 본문을 읽었습니다. 데이빗이 썼어요. 마크, 정신 차리게. 자네 보고서는 객관성이 없어. 하루 이틀 경험으로 1,500만 달러를 결정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투자 보류를 결정했다고 했어요. 즉시 뉴욕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측정한 데이터를 무시한다고요? 9가구 방문 결과를 객관성이 없다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빗에게요. 뉴욕은 한밤중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데이빗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따졌습니다. 왜 투자를 보류하냐고요? 데이터가 명확한데 왜 무시하냐고 했죠. 데이빗이 냉소했습니다. 자네가 속은 거야, 마크. 한국 측에서 좋은 집만 보여준 거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직접 무작위로 선택한 집들이라고 했어요. 온도계로 직접 측정했고 고지서도 확인했다고 했죠. 데이빗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쨌든 이사회 결정이야. 투자는 보류다. 3주 시간은 끝났어. 당장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요. 분명한 데이터인데 왜 믿지 않는 거죠? 그때 박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마크 씨, 큰일 났습니다. 경쟁 펀드가 움직이고 있어요. 블랙스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파트 투자권을 검토하고 싶다고 했어요. 블랙스톤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최대 경쟁사였어요. 만약 블랙스톤이 먼저 계약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박 대표가 물었습니다. 본사 결정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 보류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건가? 분명한 기회인데 놓칠 건가? 새벽 4시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제 돈으로 하겠다고요. 개인 자금으로 선계약하겠다고요. 회사가 안 하면 제가 하는 겁니다.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저축한 돈이 30만 달러 있었어요. 집 담보대출을 받으면 100만 달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회사를 배신하는 행위였죠. 들키면 해고당할 겁니다. 아내도 반대할 거예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어요. 새벽 5시 뉴욕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 시간으로 새벽이면 뉴욕은 오후 3시였어요. 사라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죠.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70만 달러 필요하다고 했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회사 투자권이냐고 했죠.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개인 투자라고 했어요. 제 판단으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쳤어? 우리 집을 걸겠다고? 회사도 안 하는 투자를 개인 돈으로? 저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데이터가 얼마나 명확한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사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마크, 정신 차려. 15년 동안 당신이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신중하고 분석적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확신한다고요. 15년 경험이 말해준다고 했어요. 이건 진짜라고요. 사라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야. 우리 집이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뉴욕은행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였어요. 70만 달러. 제 신용등급이 좋았기 때문에 승인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축한 30만 달러를 합치면 100만 달러였어요. 오전 9시 박 대표를 만났습니다. 명동의 한 카페였어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대표가 물었습니다. 본사 결정이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투자 보류됐다고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 투자요? 얼마나 되는데요? 100만 달러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약금으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박 대표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마크 씨, 이건 위험해요. 회사 몰래 하는 거잖아요. 들키면 어떡하려고요? 저는 각오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판단을 믿는다고 했어요. 국가구 데이터, 에너지 효율, 제가 직접 경험한 온돌. 모든 게 확실하다고 했죠. 박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계약서에는 개인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회사 이름은 절대 안 돼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대표가 계약서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호텔방에서 검토했어요. 투자 금액 1,500만 달러, 계약금 100만 달러, 나머지는 6개월 내 납입.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계약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서류였거든요. 사인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었어요. 성공하면 큰 돈을 벌지만 실패하면 집을 잃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라였습니다. 받았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크,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15년 동안 모은 돈이야. 우리 집이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라, 나 믿어줘. 이건 기회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사라가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틀리면 어떡해? 우리 집 없어지면 어떡하고? 틀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15년 경력을 걸고 말하는데 이건 진짜라고요.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침묵 후에 말했어요. 알았어. 당신 판단을 믿을게. 하지만 실패하면 이혼이야. 농담 같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라가 진심이라는 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마크 톰슨. 제 이름이 적혔어요. 박 대표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내일 법무팀 검토 후 정식 계약한다고 했어요. 100만 달러는 일주일 내로 송금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은행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대출 승인됐다고 했어요. 70만 달러. 저축 30만 달러와 합치면 정확히 100만 달러였습니다. 모든 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박 대표 사무실이었어요. 변호사가 배석했습니다.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확인했어요. 조건, 금액, 일정 모두 맞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사인했습니다. 박 대표도 사인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기를요. 사무실을 나와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저 건물들에 제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100만 달러가 걸려 있었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간다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데이빗 부사장에게요. 추가 조사 완료했습니다. 귀국 준비 중입니다. 3일 후 뉴욕 도착 예정입니다. 전송했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데이빗이었어요. 잘했네. 한국 투자권은 완전히 폐기됐어. 다른 프로젝트 준비해두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폐기됐다고요? 저는 이미 계약했는데요. 그날 오후 박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어요. 마크 씨, 블랙스톤 팀이 내일 한국에 온대요. 이 아파트 실사하러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블랙스톤이요?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계약은 비밀로 해야 해요. 블랙스톤이 알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절대 비밀이라고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블랙스톤이 같은 프로젝트를 본다고요? 만약 그들이 먼저 큰 금액을 제시하면요. 제 100만 달러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박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계약은 유효한 거죠? 박 대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계약서에 사인했잖아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약했다고 말했어요. 100만 달러 송금 준비 중이라고 했죠.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했구나. 돌이킬 수 없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보여주겠다고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당신 믿어. 하지만 무섭네.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확신도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 제 미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대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블랙스톤 팀이 지금 송파구 아파트에 있다고 했어요. 같은 건물, 같은 단지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즉시 택시를 잡았어요. 송파구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였지만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고급 세단 2대가 서 있었어요. 번호판이 렌터카였습니다. 블랙스톤 팀이 분명했죠. 로비에서 박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지금 15층에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방문했던 그 집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70대 노부부 댁이었죠.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박 대표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큰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계약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잖아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박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금을 아직 안 받았어요. 돈이 들어와야 확정이에요. 일주일 내로 송금하기로 했잖아요. 아직 3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블랙스톤이 현금으로 즉시 지불하겠다고 하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져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3명의 외국인이 나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40대 후반 남성이 앞서 걷고 있었어요. 블랙스톤 팀장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박 대표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물었어요. 당신이 박진수 대표인가요? 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성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제임스 윌슨, 블랙스톤 아시아 투자 본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윌슨이 말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네요. 우리가 관심 있어요. 조건을 논의하고 싶은데요. 박 대표가 난색을 표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다른 투자자와 협의 중입니다. 윌슨이 웃었습니다. 협의요? 계약은 안 했다는 얘기네요. 우리는 즉시 결정할 수 있어요. 현금 2천만 달러, 지금 당장 계약 가능합니다. 2천만 달러요? 저는 100만 달러 계약금을 냈는데 그들은 2천만 달러 전액을 제시했습니다. 비교가 안 됐어요. 박 대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윌슨이 계속 말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답 주세요. 우리는 다른 프로젝트도 보고 있어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박 대표와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박 대표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박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2천만 달러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회사 이사회가 거절하기 힘들 거예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을 담보로 잡았어요. 아내와 싸웠고 회사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요?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마크 씨,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안에 계약금을 송금하세요. 돈이 들어오면 계약이 확정돼요. 그럼 블랙스톤 제안을 거절할 수 있어요. 오늘이요? 은행 송금은 최소 23일 걸리는데요.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계좌가 있으면 가능해요. 지금 당장 계좌 만들고 미국에서 긴급 송금하세요.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갔어요.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뉴욕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긴급 송금을 요청했어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100만 달러 국제 송금은 보안 절차가 필요해요. 최소 24시간 걸립니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빨리 해달라고요. 추가 수수료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장은 못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했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은행 앱을 확인했어요. 송금이 들어왔나 보려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 박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마크 씨, 회사 이사회가 열렸어요. 블랙스톤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요. 그때까지 송금이 안 들어오면 블랙스톤과 계약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정오요? 1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다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대답만 들었어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요. 밤 11시였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은행 앱만 봤습니다. 새로 고침을 수십 번 했어요. 하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뉴욕은 오후 1시였어요. 사라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블랙스톤이 끼어들었다고요. 제 계약이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사라가 놀랐어요. 그럼 우리 돈은요? 100만 달러는요? 아직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송금이 내일 정오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크,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 잠이 들었습니다. 2시간 정도 잤어요. 알람에 깨어났습니다. 오전 7시였어요.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송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00만 달러. 새벽 6시 23분에 입금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성공했어요. 박 대표에게 즉시 전화했습니다. 송금됐다고 소리쳤어요. 박 대표도 확인했습니다. 들어왔네요. 축하해요, 마크 씨. 이제 계약이 확정됐어요. 오전 9시 박 대표 사무실로 갔습니다. 계약 확정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했습니다.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블랙스톤에 거절 통보했어요.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6개월 안에 나머지 1,400만 달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회사 몰래요. 어떻게 하죠? 본사는 이미 이 프로젝트를 폐기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했다는 걸 들키면 즉시 해고될 겁니다. 박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일단 뉴욕으로 돌아가세요. 본사를 설득해보세요. 6개월 있어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후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0만 달러를 날린 건지 아니면 인생 최고의 투자를 한 건지 아직 몰랐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월 초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하 5도 정도였죠. 서울보다는 덜 추웠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맨해튼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실망했어요. 추웠거든요. 난방을 켜놓고 나왔는데도 집안이 썰렁했습니다. 온도계를 봤어요. 16도. 보일러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18도까지 올라갔죠. 더 이상은 안 올라갔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었어요. 스웨터도 입었죠. 서울에서는 반팔 입고 지냈는데 말이에요. 격세지감이었습니다. 사라가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봤어요.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사라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100만 달러는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계약 확정됐다고요. 하지만 6개월 안에 1,400만 달러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1,400만 달러? 어떻게 마련하는데? 회사도 안 하는 프로젝트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본사를 설득할 거라고요. 데이터를 보여주면 이해할 거라고 했어요.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거절했잖아. 데이빗이 투자 폐기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설득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방법을 찾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CNN 본사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한국 출장 어땠냐고 물었죠. 그냥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었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빗 부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갔어요. 데이빗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더군요. 한국 거는 완전히 접었네. 잘했어. 시간 낭비할 뻔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빗이 다른 서류를 건넸어요.
싱가포르 오피스 빌딩 투자안이었습니다. 이걸 검토해보라고 했죠.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국에 가 있었어요. 송파구 아파트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본사를 설득하죠? 이미 거절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때 박 대표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LA에서 한국 온돌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반응했습니다. LA 건설사 정보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박 대표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퍼시픽 빌더스라는 회사였어요.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퍼시픽 빌더스 CEO에게요. 제 소개를 했어요.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라고요. 한국 온돌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CEO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 주 LA로 오라고 했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LA로 날아갔습니다. 퍼시픽 빌더스 본사를 방문했어요. CEO 톰 앤더슨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온도계 측정 사진, 난방비 고지서, 아파트 내부요. 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월 7만 원?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9가구를 직접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였다고 했죠. 에너지 효율 데이터도 보여줬습니다. 공기 난방 대비 38% 효율이 높다고 설명했어요. 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LA에 적용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을 데려와서 시공하면 된다고 했어요. 박 대표가 이미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톰이 제안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를 해보자고요. 소규모 아파트 한 동에 먼저 적용해보자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좋은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200만 달러 정도였어요. 톰이 물었습니다. 투자할 의향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개인 돈은 이미 100만 달러를 썼어요. 더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사 투자로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톰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리스크가 크다고 했습니다. 검증된 기술이 아니니까요. 투자자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는 기회인데 돈이 없었어요. 그날 밤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요. 9가구 방문 결과 에너지 효율, 입주민 만족도, 온돌 시스템 원리.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국 온돌 시스템 미국 부동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 5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그래프, 사진, 데이터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 보고서로 본사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데이빗은 이미 거절했어요. 다른 이사들도 부정적이었죠.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CEO에게 직접 가면 어떨까? 데이빗을 거치지 않고요. 회사 CEO 로버트 스미스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데이터를 보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데이빗을 건너뛰는 건 조직 위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들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CEO에게 직접 보고서를 보내겠다고요.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CEO 로버트에게요. 제목은 긴급 투자 기회 제안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했어요.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썼습니다. 로버트 CEO님, 한국에서 발견한 혁신 기술을 보고드립니다. 15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미국 부동산 시장을 바꿀 기회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크 톰슨. 전송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망설였어요. 이걸 보내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데이빗이 알면 저를 해고할 겁니다. 하지만 보냈습니다. 클릭했어요.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CEO가 읽을까요? 관심을 보일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데이빗에게 전달된 건 아닐까요? 나흘째 되는 날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CEO가 저를 부른다고 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CEO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회일까요? 아니면 징계일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CEO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올 일이 없는 곳이었죠. 비서실을 지나갔습니다. 비서가 저를 확인하더니 안으로 안내했어요. CEO 로버트 스미스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로버트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60대 중반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여백에 붉은 펜으로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긴장했습니다. 로버트가 보고서를 툭툭 쳤어요. 흥미로운 자료네. 직접 다 조사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3주 동안 국가고를 방문했고 한국난방공사 데이터도 확보했습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빗은 이거 알아?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빗 부사장은 이 프로젝트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라고 판단했어요. 로버트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직접 보낸 거군. 용기 있네. 하지만 위험한 선택이야. 데이빗이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버트가 보고서를 다시 봤어요. 에너지 효율 38%, 난방비 7분의 1. 정말 이게 가능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겨울에 반팔 입고 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온돌방에서 잡았고요. 15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진짜입니다. 로버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사회를 소집하지. 내일 오후 2시. 이사들 앞에서 발표해봐. 설득할 수 있으면 투자를 재검토하겠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회였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가 경고했어요. 단, 데이빗이 강하게 반대할 거야. 준비 단단히 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떨렸어요. 내일 이사회. 15년 경력이 걸린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사진, 데이터, 그래프 모두 넣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온도계 사진, 난방비 고지서, 반팔 입은 김철수 씨 사진까지요.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 반복했어요. 사라가 지켜봤습니다. 잘할 거야. 당신을 믿어. 격려해줬어요.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대형 테이블에 8명의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CEO, 데이빗 부사장, 그리고 6명의 이사들이었어요. 데이빗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군요. 분명 화가 나 있었어요. 자기를 거치지 않고 CEO에게 직접 갔으니까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로버트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마크 톰슨의 한국 온돌 프로젝트 재검토 건입니다. 마크, 발표해봐. 일어섰습니다. 프로젝터를 켰어요. 첫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한국 온돌 시스템 미국 부동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온돌의 원리 에너지 효율, 국가구 방문 결과, 난방비 비교.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15분이 지났습니다. 데이빗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어. 마크, 자네 이 프로젝트에 개인적으로 투자했다며?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데이빗이 서류를 꺼냈어요. 한국 계약서였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몰라도 그가 갖고 있었어요. 마크 톰슨, 100만 달러 개인 투자. 회사 승인 없이 단독으로 계약했어. 이거 사실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사가 저를 봤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개인 자금으로 했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데이빗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이해 충돌이야. 자네 개인 투자건을 회사에 떠넘기려는 거잖아. 1,400만 달러를 회사 돈으로 메우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데이터를 보세요.
이건 좋은 투자입니다. 제 개인 이득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제안하는 겁니다. 데이빗이 비웃었습니다. 좋은 투자? 검증도 안 된 3,000년 전. 기술이? 자네 3주 조사로 1,500만 달러를 결정하자고.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LA 퍼시픽 빌더스 자료였어요. 그들이 시범 프로젝트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공하면 미국 시장 전체로 확대된다고 했죠.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 비용은 200만 달러입니다. 그럼 총 1,700만 달러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실패하면 회사 손실이 막대해. 저는 데이터를 다시 강조했어요. 9가구 모두 같은 결과였다고요. 한국난방공사 자료도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투표합시다. 이 프로젝트 투자 여부를 결정하죠. 로버트가 동의했어요. 좋아. 투표하지. 찬성과 반대 손 들어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데이빗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 3명의 이사가 따라서 손을 들었어요. 반대 사표였습니다. 로버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2명의 이사가 따라 들었어요. 찬성 3표. 아직 손을 안 든 이사가 1명 남았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 제니퍼였어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설득력 있어요. 리스크는 있지만 기회도 있습니다. 저는 마크를 믿습니다. 4대4 동점이었습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동점이면 CEO가 결정권을 갖습니다. 우리 규정이죠. 모두가 로버트를 봤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투자 승인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마크, 자네가 프로젝트 책임자야. 성공하면 보너스, 실패하면 책임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데이빗이 화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이건 실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로버트가 제게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해봐, 마크. 회사 운명이 자네 손에 달렸어. 저는 악수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성공했습니다. 투자 승인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안에 결과를 내야 했어요. LA 시범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걸 잃어요. 2025년 6월, LA 다운타운이었습니다. 햇살이 뜨거웠어요. 저는 건설 현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K타워 아파트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6개월 전 착공한 시범 프로젝트였습니다. 8층 건물, 80세대 규모였어요. 미국 최초로 온돌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 아파트였죠. 오늘은 준공식이었습니다. 박 대표가 한국에서 날아왔어요. 퍼시픽 빌더스 CEO 톰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로버트 CEO와 제니퍼 이사가 참석했어요. 데이빗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프로젝트를 못마땅해 했거든요. 오전 10시, 준공식이 시작됐습니다. 톰이 먼저 연설했어요. 오늘은 미국 주거 역사의 새로운 장입니다. 한국의 3,000년 지혜가 LA에 상륙했습니다. 박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온도를 미국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양국이 함께 발전할 겁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6개월 전 저는 도박을 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100만 달러를 걸었죠. 많은 분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경험한 따뜻함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K타워는 그 확신의 결과입니다. 80가구가 이제 겨울에 반팔을 입고 살 겁니다. 난방비는 5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모델하우스가 공개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어요. 6월인데도 난방이 켜져 있었거든요. 시연용이었죠. 한 방문객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겨울엔 얼마나 따뜻할까요? 다른 사람도 물었어요. 난방비가 정말 싸요? 톰이 대답했습니다. 실측 데이터입니다. LA 평균 난방비는 월 200달러인데 K타워는 40달러로 예상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날 오후 입주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웹사이트가 터질 뻔했어요. 신청자가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주 경쟁률 350대 1이었어요. 80세대에 2만 8천 명이 신청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LA 타임스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K타워 열풍, 한국 온돌이 미국을 사로잡다. 본사가 난리였습니다. 로버트 CEO가 저를 불렀어요. 축하해, 마크. 대성공이야. 추가 투자를 결정했어. 뉴욕, 시애틀, 보스턴에도 K타워를 짓자. 저는 감격했습니다. 제니퍼 이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을 믿길 잘했어요. 회사 주가가 15% 올랐어요. 데이빗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먼저 말을 걸더군요. 마크, 내가 틀렸어. 자네가 옳았네. 인정해.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더 크게 만들어요. 한 달 후 뉴욕타임스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일면 기사였어요. 온돌 혁명가 마크 톰슨, 미국 부동산 시장을 뒤집다. 제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했어요? 모두가 반대했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하룻밤 잡았거든요.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겨울에 발이 따뜻했어요. 그 경험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 건설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요. 박 대표는 한국기술진을 20명 더 데려왔습니다. 시공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9월, 제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맨해튼 아파트에 온돌을 설치했어요. 한국기술진이 일주일 동안 작업했습니다. 완공된 날 밤 집에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사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따뜻하네. 양말을 벗었어요. 맨발로 거실을 걸었습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네. 이거 정말 좋다. 저는 안아줬어요. 믿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온돌방에서 잤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서울에서 처음 경험한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제 제 집에서 매일 느낄 수 있었어요. 10월, 한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김철수 시부부가 보낸 거였어요.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영어 번역본도 들어 있었습니다. 마크에게 그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는 잘 있어요. 미국에 온돌이 퍼진다는 뉴스를 봤어요. 정말 기쁩니다. 당신 덕분에 한국 기술이 세계로 나갔네요. 언제 다시 한국 오면 우리 집에 들러요. 김치찌개 해줄게요. 건강하세요. 김철수, 박순자 드린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게 그 집에서 시작됐거든요. 송파구 1205호, 반팔 입은 할아버지, 따뜻한 바닥.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했습니다. 꼭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12월 회사 송년회였습니다. 로버트 CEO가 연단에 올랐어요. 올해의 사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마크 톰슨.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어요. 로버트가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자네가 회사를 구했어. K타워 프로젝트로 순이익이 30% 늘었어. 내년에는 전국 20개 도시에 확대할 거야. 제니퍼가 소리쳤습니다. 마크 만세. 다른 직원들도 따라 외쳤어요. 심지어 데이빗도 박수를 쳤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라가 샴페인을 준비해뒀더군요. 축하해, 당신. 건배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발이 포근했어요. 1년 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짜를 폭로하러 갔었죠. 하지만 발견한 건 진짜였어요. 3000년 지혜, 한국의 온돌.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100만 달러 도박, 아내와의 갈등, 회사와의 대립. 모든 위기를 겪었어요. 하지만 이겼습니다. 확신이 이겼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가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질 겁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 대표에게서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내년 프로젝트 제안서였습니다. 시카고, 피닉스, 마이애미까지요. 웃음이 났습니다.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때로는 모험해야 한다는 걸요. 확신이 있다면 도박할 가치가 있다는 걸요. 창밖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따뜻했어요. 한국 온돌 덕분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크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에서 K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반팔을 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확신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확신이 있다면 도전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